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치평가라는 복잡한 세계를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드리는 든든한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순자본적 지출, 영어로는 net capex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완전 핵심 퍼즐 조각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해설의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1번, 순자본적 지출의 기본 베이스라인부터 잡고요. 이어서 현실에서 마주치는 세 가지 골칫거리들, 불규칙한 지출, 숨겨진 R&D, 그리고 M&A의 함정까지 쭉쭉 넘어가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베이스라인입니다. 순자본적 지출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순자본적 지출은 기업이 현재 가진 자산이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즉 감가상각을 싹 다 메꾸고 나서도 미래 성장을 위해 추가로 쏟아부은 실제 현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달리기 위해 기름만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달리려고 엔진까지 통째로 업그레이드할 때 들어가는 진짜 생돈, 바로 그거예요.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공식 자체는 정말 심플하죠.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에서 감가상각비인 디프리시에이션을 그냥 빼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식은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회계사들이 장부에 얌전하게 적어두는 숫자랑 우리 같은 가치평가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뜯어보는 숫자는 그 의미가 완전히, 진짜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공식이 이렇게 뺄셈 하나로 끝날 만큼 너무나도 간단한데 대체 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걸까요? 정답은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데이터가 엑셀표처럼 예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지저분한 현실의 문제점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문제점인 불규칙한 자본적 지출, 럼피 캐펙스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가 보통 회계 모델링을 할 때는 기업이 매년 아주 부드럽고 일정하게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기업들이 5년에 한 번씩 엄청난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짓거나 대규모 설비를 왕창 도입하잖아요. 만약 투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딱 그 한 해의 수치만 덜컥 믿고 계산해버린다면 기업의 평균적인 현금 흐름을 완전히 왜곡해서 평가하는 꼴이 됩니다. 당장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9년, 2020년에는 순자본적 지출 규모가 꽤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랑 2023년을 보면 9만 7천 대에서 12만 2천 대까지 숫자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튀어오르죠. 엄청난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려고 막대한 공장 투자를 때려 넣은 거예요. 이 2023년 숫자 하나만 딱 보고 와, 이 회사는 앞으로 매년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네? 라고 평가해버리면 가치평가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튀어오른 데이터를 정상화, 즉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과거 5년 정도의 장기 평균을 구해서 이 튀는 투자 사이클을 좀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둘째, 동종업계 평균의 감가상각비 대비 다본적 지출 비율을 참고하는 거고요. 셋째, 매출 규모를 반영해서 매출 대비 자본적 지출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해 거대한 공장 하나 샀다고 속지 않고 기업의 진짜 평균적인 투자 소요액을 짚어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문제점인 숨겨진 R&D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깐깐한 회계 기준은 연구개발비, 즉 R&D를 단순히 그 해에 다 써버리고 사라지는 영업비용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냥 직원들 회식비나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가치평가 관점에선 어떨까요? 제약회사가 신약 하나 개발하려고 수천억을 쏟아붓는 게 과연 오늘 하루 장사하려고 쓰는 비용일까요? 절대 아니죠. 내일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에선 R&D를 명백하게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사가 쓴 장부를 가치평가사의 장부로 새롭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 조정된 공식을 한번 보시죠. 조정된 순자본적 지출을 구하려면 기존 순자본적 지출에 올해의 R&D 비용을 먼저 더해주고 예전 R&D 투자가 자산화돼서 깎여나가는 금액, 즉 연구자산 상각비를 다시 빼주는 겁니다. 회계사가 단순 비용으로 털어버린 R&D를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으로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과정인 거죠. 8억 1,400만 달러. 무려 8억 달러가 넘는 이 숫자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암젠의 2023년 조정된 순자본적 지출 금액입니다. 그냥 회계장부만 딱 열어보면 암젠이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 꽤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쏟아부은 막대한 R&D 비용을 영업비용에서 빼내 자본적 지출로 싹 재분류하고 이 새로운 공식에 넣으면 완전히 새로운 재무적 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암젠의 진짜 거대한 성장 엔진은 눈에 보이는 공장이 아니라 바로 그 연구실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섹션,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M&A의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진 다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것. 이건 운양을 위한 단순 지출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한 투자일까요? 당연히 100% 미래를 위한 막대한 투자죠. 기업이 자기네가 직접 몇 년씩 낑낑대며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대신에 이미 셋업된 성장 동력을 그냥 돈을 주고 확 사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외주화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설명할 때 가장 전설적인 사례가 바로 1999년의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당시 시스코 장부상 순자본적 지출은 고작 9,8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시스코의 그 엄청난 성장 비결은 끊임없는 소형 기술 기업 인수와 R&D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9,800만 달러에 앞서 배운 대로 R&D를 자산화해서 더해주고 거기에 결정타로 무려 25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인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최종 조정된 순자본적 지출이 거의 37억 달러 수준으로 미친 듯이 폭증하는 거 보이시죠? 38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시스코의 미래를 향한 진짜 조정된 순자본적 지출이 회계장부가 아주 얌전하게 주장했던 원래 숫자보다 무려 38배나 더 컸다는 얘기예요. 만약 당시 애널리스트가 M&A장 R&D를 자본적 지출로 못 보고 그냥 장부 숫자만 믿었다면 시스코가 도대체 무슨 수로 90년대 시가총액을 100배나 띄울 수 있었는지 평생 그 미스터리를 못 풀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오늘 해설의 핵심 요약과 여러분을 위한 최종 질문입니다. 오늘 저 블랙스톤 H와 함께 짚어본 4가지 핵심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첫째, 절대 회계 장부상의 자본적 지출 숫자를 고지곳대로 맹신하지 마라. 둘째, 비아디처럼 덩어리가 크고 불규칙한 투자는 반드시 평균을 내서 정상화해라. 셋째, 암젠 케이스처럼 R&D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자산으로 탈바꿈시켜라. 마지막 넷째, 시스코처럼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M&A는 장부 어디에 숨어있든 명백한 자본적 지출로 끄집어내야 한다. 재무제표의 표면 아래를 꿰뚫어 봐야만 진짜 현금 흐름이 보인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고력을 팍팍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출의 100%가 오직 첨단 R&D와 소규모 기술팀 인수에만 쓰이는 그런 초고속 성장 AI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업의 진짜 현금 흐름과 순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R&D의 자산화 그리고 M&A의 함정을 피하는 그 공식을 이 질문에 한번 완벽하게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무제표 너머의 진실을 깨뚫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가치평가 해설의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